녹화를 아예 다시 할게. 됐죠? 어제 고3 수업하는데 있잖아. 미적분 수업하는데 수학 1, 수학 2 전 개념을 딱 3시간 만에 정리를 다 했거든, 애들이랑. 근데 마이크를 안 켰어. 제일 코사인 법칙이 뭐냐면 얘들아, 요 A를 구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각 BC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 긴장되는 순간이야. 여러분, 이 직각삼각형 왼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 C를 이용해서 밑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코사인? 코사인이라고 하고 있어. 코사인의 코가 묵음처럼 들린다? 사인이라고 들려. 맞죠? 요거 이제 C 사인 B고, 그죠? 자, B를 이용해서 요 밑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B 코사인 C. 맞아요? 얘네 둘이 더하면 A가 됩니다. 뭐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근데 안 쓰인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결국 제1 코사인 법칙은 어떤 변화를 결정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우변 보시면은 몇 개의 요소가 있어요? 4개의 요소가 있어요. 변 2개, 각 2개. 맞아? 그러니까 제1 코사인 법칙으로 어떤 한 요소를 알아내려면 4개의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 근데 제2 코사인 법칙 보시면 공식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A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몇 개예요? 3개예요. B, C랑 A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과결정 조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안 쓰여. 알겠어? 자, 제2 코사인 법칙 증명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에서 잘라가지고 직각삼각형 2개를 만들어주면 여기가 C 코사인 B가 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으면 물론 여기를 B 코사인 C라고 쓸 수도 있는데 제2 코사인 법칙은 각도가 한 개에만 사용된단 말이야. 한 종류만. 그래서 여기 변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요 A에서 C 코사인 B를 뺀 표현으로 쓸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C 사인 B라고 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삼각형의 세 변이 뭔가 각도와 변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피타고라스를 한번 쓸 거거든요. B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자, 차제곱 공식 써볼게. 제곱에 찌꺼기 2개 나오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얘네 둘 C제곱으로 묶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맞죠? 대답 한번 해볼까?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 몇이야? 오케이. 정리하시면 이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걸 외우는 방법까지 설명했었던 것 같아. 그죠? 잘 보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잘 들어봐. 자, 여기까지 하면 뭐야? 피타고라스죠. 근데 이제 일반 삼각형인 경우에는 예각 삼각형인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게 지금 직각 삼각형이잖아. 이 상태에서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이잖아요. 근데 B가 약간 짧아져서 좀 일반적인 예각 삼각형이 되면 얘보다 약간 짧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찌꺼기 2개를 빼는 거거든. 근데 찌꺼기를 2개 빼는 과정 자체는 뭔가 익숙하시죠. 근데 여기 각도 하나가 필요한데 이 각도는 B 거야. 가끔 이제 애들이 물어봐. 쌤, 둔각 삼각형이 되면 얘가 길어지는데요?
그때는 여러분 이 B 쪽에 있는 코사인이 음수가 되면서 이 코사인이 음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양수로 바뀌어요. 알겠어? 그래서 B가 싹 길어져. 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이쁜 공식이에요.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되면 살짝 빠지고 여기까지가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이 되면 얘가 음수가 되면서 살짝 더해지고. 알겠죠? 자, 외웠으니까 한번 해볼까? 얘는 뭘로 시작할까? 그 다음에 몇 개를 빼요? 찌꺼기 2개 빼시고 각도는 누구 거? 얘 거. 자,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을 처음 배우실 때는 제가 이걸 강조를 안 드렸는데 이제는 외우십시오. 자, 이 코사인 법칙을 각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공식도 외우세요. 자, 여기는 EBC가 넘어가고 A제곱이 넘어오면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맞아요? 양변을 EBC로 나누면은 변 3개를 이용해서 각 하나를 결정하는 깡패 같은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엄청난 깡패예요, 여러분. 변 3개로 각 하나를 결정한다라는 건. 아시겠어? 갑시다. 쓰세요. 뭐라고 쓸 거냐면 자, 외우시는 건 제가 가이드를 드렸으니까 자기 자신의 느낌대로 외우셔도 되고요. 자, 씁시다. 각도에 대해서 외워놓으라고. A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오른쪽은 BC의 투성이야. 다시 뭐라고? A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오른쪽은 BC의 투성이에요. 분자 쪽에는 BC의 피타고라스, 분모에는 찌꺼기. 아시겠죠? 그 다음 각도 A의 대변을 한 번 빼시면 돼. 자,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저는 2개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적으시면 돼. B를 구하고 싶어. 그럼 오른쪽이 뭐 투성일까? AC 투성이야. 피타고라스가 분자에, 찌꺼기가 분모에, 그 다음 각도 B의 대변을 한 번 빼시면 돼.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다시 뭐라고? 변 3개가 결정되면 각 하나는 무조건 결정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결국 제2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걸까? 세 변의 길이가 다 밝혀져 있을 때 또는 SAS가 주어졌을 때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왜 사인 코사인 법칙 쪽에 있는 공식들을 외우고 나서 문제들이 안 풀리는 거냐면 그냥 도형 분석이 안 되시는 거예요. 삼각형 내부에 보조선이 안 그려지는 거고 직각삼각형 분석을 잘 못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으로 잠깐 돌아간다면 이제 이 정도 해석은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걸 전제하에 이 단원이 시작이 되거든. 너네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걸 배우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너네 기억이 날 거야.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고 배우신 적이 있어요. 뭐게? 맞아요? 삼각형은 원래 6개의 요소가 있거든. 변 3개랑 각 3개. 그러면은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하기 위해서 변 3개랑 각 3개가 다 밝혀져 있어야 되냐는 거야. 그렇진 않거든. 변 3개가 결정되면 이 세상에 그 3변의 길이를 갖는 삼각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이거든. SAS 2변하고 끼인각이 주어지면은 삼각형은 딱 하나로 결정이 돼요. ASA 변 하나랑 각 2개가 결정이 되면은 삼각형은 딱 하나로 결정이 돼. 그럼 무슨 뜻이냐? 변 3개가 주어지잖아? 그럼 나머지 각 3개도 니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 2개랑 각 하나가 주어지잖아? 그럼 나머지 각 2개랑 변 하나도 니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법칙을 쓰든 사인 법칙을 쓰든 아니면 중학교 때 배웠던 특수삼각형의 B를 쓰든 직각삼각형으로 자르든 간에. 알겠어? ASA가 주어지잖아? 그러면 나머지 2변과 각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한테 있으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SS가 주어졌을 때 다른 각들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어떤 행동 패턴들 이런 걸 하나씩 잡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도형의 넓이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요. 자, 오늘 여기다가 심 정리를 조금 할 거예요. 앞으로 쓰게 될 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A랑 C가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요 끼인각의 크기가 밝혀져 있다면 2분의 1 AC sin B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공식 자체는 별게 아니야. 왜냐면은 이제는 높이 자체가 여기 봐라. C sin B로 보일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A랑 C sin B랑 곱해서 2분의 1 한 거지. 근데 이렇게 알고 계시지 말고 이렇게 알고 계시지 말고 원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A랑 C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밑변 곱하기 높이보다 약간 크겠지. 왜냐면 C가 높이보다 기니까. 여기에 sin B를 곱해주면 자동으로 높이로 보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만약 두 변의 길이를 A, B로 사용한다면 끼인각은 C가 필요한 거고, 두 변의 길이를 B, C로 사용한다면 끼인각은 A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져 있고, 이건 이미 중3 때 여러분들이 배우신 겁니다. 맞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자세히 했어요.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별표 하나 치시고, 세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 헤론의 공식. 자, 요거 이제 증명은 안 드려요. 우리 방학 때 다 했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남의 영상 아니고 내가 찍어놓은 영상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카톡으로 보내시면 돼. 자, 저 공식을 쓰세요, 여러분. 일단 물어봅시다.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 잘 벌어지지 않아. 잘 안 물어보거든, 고2 때는. 근데 물어보면 이제 어버버버 거리고 있어. 여러분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저 공식 써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써본 적 있어요? 써본 적 있어? 채율이 이거 써본 적 있어? 예은이 이거 써본 적 있어? 너 조용히 해. 수현이 이거 써본 적 있어? 자, 봐봐. 잘 들어봐, 얘들아.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쓸모있다고 강조를 하는데 니들이 이걸 안 외우고 써본 적이 없어. 아, 그게 자는 거 아니었어? 알았어. 알겠어? 왜냐면 얘들아, 이거 예제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이해는 하거든? 근데 얘들아, 이거 필수야, 필수. 마치 그 신발 끈 공식처럼 이건 필수예요. 내가 지금부터 열변을 토해가면서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를 저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볼 테니까 오늘 이후로 저걸 외우세요. 내가 어깨가 뽀개져도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밝혀져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각도도 다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삼각형의 넓이까지 결정할 수 있어야 돼. 평면 도형에서 가장 관심 있는 대상은 결국 넓이거든. 자, 이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내가 해볼게. 솔루션 3개를 드릴 거야. 자, 중3 스타일. 높이를 설정해요. 그러면 밑변이 쪼개지잖아? 쪼개진 밑변을 x14-x로 봐. 자, 얘들아, 지금 내가 쓰는 이 과정이 도형 분석의 기본이야. 잘라서 변 길이를 잡는 거야. 그러면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하나의 변을 공유하고 있죠. 그럼 이 h제곱을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먼저 169-x제곱 225-14-x제곱 맞아요? 그러면 계산을 열심히 해요. 알겠지? 계산해야 되니? 안 해도 되지. 내가 외우는 걸로 쓸게. 자, 28x는 140이 나와. x는 몇이야? 5가 나와요. 그럼 x가 5니까 여기가 9고 높이는 12가 돼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4 이렇게 해서 84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학원에 상담을 오면 내가 항상 물어보는 문제야. 알겠죠? 도형과 기하학이 적절히 합쳐져서 아주 아름다운 문제거든. 이거 할 줄 알았었니? 몰랐었니?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알겠어? 근데 니네들이 기하적 능력이 쇠퇴되는 이유는 확실해. 확실해? 그러니까 확실한데 그 이유가 있어. 니네 탓이 아니야. 자주 안 다뤄서 봐서 그래. 알겠지? 그 다음 솔루션 2야.
근데 이제 고딩들이 이렇게 막 간단한 도형을 잘라서 분석하는 게 너무 촌스러워요. 알겠어? 지금 맨 처음에 뭐가 밝혀져 있었죠? 세변. SSS가 밝혀지면 아까 제가 강조했던 대로 각이 공짜입니다. 각 하나가 무조건 밝혀져 있는 거야. 자신감 있는 거야.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일단 확실한 방법은 이거예요. 알겠어? 너 A가 좋아, B가 좋아, C가 좋아? A요. A 말고 딴 거. C요, C. 알았어. C? 그럼 B로 할게. 봐. 자, 코사인 B를 구하는 거야. B를 뭘로? 얘네 둘이 주인공이 되는 공식으로. 얘가 한 번 빠지는 공식으로. 뭐 계산을 끝까지 하지는 않을 거야. 그냥 보세요. 알겠어? 그럼 얘를 열심히 계산하면 코사인 B가 나오겠지? 내가 별이라고 할게. 아! T라고 할게. 계산이 됐어. 그럼 사인 B도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뭐 촌스럽게 직각삼각형 그리지 마시고요. 루트 1-t제곱이요. 알겠어? 이걸 내가 세모라고 할게. 그럼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2분의 1, 13, 14에다가 사인 B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계산하면 84요. 알겠어? 오지게 오래 걸리겠죠? 오지게 오래 걸리겠지? 자, 솔루션 3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일단 헤론의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요 인자 S를 구해야 돼요. 인자 S를 구해야 돼. S는 뭐냐면 세변의 길이를 다 더해가지고 2로 나누는 거야. 지금 세변의 길이가 뭐였어? 13, 14, 15였죠.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은 가운데 있는 등차 중학에다 세배하시면 돼요. 14에 세배해봐요. 42, 42를 2로 나누시면 이게 인자 S입니다.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잘 들어. 루트 S 한 번. 오케이? S에서 13 빼가지고 한 번. S에서 14 빼가지고 한 번. S에서 15 빼가지고 한 번. 자,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알겠어? 그럼 3, 7 있고 7 있지? 나올 수 있어. 이거 뭐야? 13 빼기 5 하면 뭐지? 아니 21 빼기 15 하면 뭐지? 6인가? 이게 3, 7이죠. 요게 2, 3이고 요게 2, 2이고 요게 7이지. 그럼 루트 밖으로 다 꺼내면 7 하나, 3 하나, 2 두 개 나와. 자,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외울 거 안 외울 거야? 외워야 돼. 물론 이걸 못 하시면 안 돼. 이 분석을 못 하시는 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문제의 목적이 넓이면 이걸 써. 알겠어? 쌤, 그럼 내 계산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넓이가 목적이 아닌 문제에서는 어차피 분석을 해야 돼. 넓이가 목적인 문제는 이걸 쓰라고요. 자, 빨리 발표 쳐. 외우세요. 꼭 외워요. 이 노란색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란색이야. 이거 무슨 색이라고 부르는 줄 알아? 옛날에 이제 유치원 같은 데 가서 이제 크레파스나 이런 거 보면 이거 개나리 색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좀 있으면은 엘리베이터에 퍼스널 광고가 붙을 거예요. 그 광고 배경색도 저 색깔이에요. 내가 저 색으로 하자 그랬어. 뭐 했다고 이렇게 힘들지? 자, 그 다음에 또 있어. 밑에 얘들아, 이것도 별표 쳐야 돼. 저랑 이제 방학 때부터 하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이거 얼마나 강조했었는지. 야, 조별이. 그래서 몇 점이야? 야, 넌 안 돼. 예은이 따라하지 마. 진 진짜 컨셉이고, 넌 따라하는 거잖아. 컨셉. 그러니까 컨셉은 너의 그 어떤 컨셉이란 얘기야. 그, 좋은 뜻이야. 아니, 좋은 뜻이라기보다 너의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거야. 인위적인 그게 아니고. 원래 그런 뜻이야. 그렇지? 아니, 삐질까봐.
넌 얘 따라하지 말고. 몇 점이야? 이따 알려드릴게요. 알았어. 아이고, 지우개 좀 가지고 올게요. 예은아? 컨셉이라는 게 네가 뭐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의 그 고유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뭐 저기 그거야. 별표 2개고 이거 외우라는 건데 도형은 여러분 사실 어쩔 수 없죠. 외울 게 많죠. 어느 정도로 외워져 있어야 되냐면은 그냥 내접원, 내심 또는 삼각형 안에 원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저 공식이 그냥 떠올라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A 3승 플러스 B 3승을 보면 우변에 뭐가 떠오르니? 이런 거. 또는 이제 학년이 좀 올라가면 이런 인수 분해 공식이 더 먼저 떠오르겠지? 맞지? 이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 정도로 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한글로도 써놔. 왜냐면 그림을 안 주고 내접원이나 내심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은 채 갑자기 삼각형 둘레라는 말이 등장할 때가 있어. 그래도 저 공식이 떠올라야 돼. 이제 간만이니까 제가 증명은 합니다. 증명도 지겹죠. 니들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자, ABC에 ABC를 주면요.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고 내접 원도 그려놨지. 그리지 마. 이 페이지에 그려야 되는 거 많아. 자, 내접 원의 중심을 찍고 각변에 수선을 떨어뜨리면 내접원의 반지름들이 표현이 되는데요. 각 꼭지점에서 내접원의 중심과 이어서 삼각형을 3분할을 해주면 내접원의 반지름들이 각 삼각형의 높이 역할을 합니다. AR의 절반이 어디냐면 여기야. 그 다음 BR의 절반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CR의 절반이 어디냐면 여기야. 다 더해주면 삼각형 ABC의 넓이와 같다라는 얘기야. 자, 얘를 이제 2분의 1 R로 묶어주면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뭐 증명은 크게 의미 없으나 이건 꼭 외우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뭔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주어진다면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됐죠? 꼭 외우셔야 되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쓰이는 것 중에 제일 자주 나오는 거고요. 자, 4번 X. 외우지 마세요. 필요 없고요. 제가 설명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선택이야. 자기가 외울 거다 하면 외우시는 거고, 외울 필요 없겠는데 하면 안 외우시는 거야. 일단 왜일까? 왜 외울 필요가 없을까? 아니, 넓이 구하는데 변 2개랑 각 하나, 아니면 해론만 해도 변 3개만 있으면 되잖아. 이건 뭐니? 변 3개에 반지름까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필요 없어, 공식이. 알겠어? 이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랑 B를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로 삼아서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사인 C가 필요하잖아. 근데 우리가 오늘 사인 법칙을 배웠다고, A는 2R 사인에 이런 식으로. 이 사인 C는 뭐라고 바꿀 수 있겠니? 사인을 싹 가리면 2R분의 A죠. C니까 2R분의 C라고 쓰면 되겠지. 여기다 2R분의 C로 바꿔주면 만들어지는 공식이야. 나도 안 해왔어. 그리고 여기는 A랑 여기는 B랑 여기는 C를 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바꿔주면요. A가 뭐죠?
2R 사인 A죠. 얘를 2R 사인 A로 바꿔주고 2R 사인 B로 2R 사인 C로 바꿔주면 뭔가 각도 3개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도 하나 만들어져요. 차라리 얘가 좀 쓸모 있겠다. 그지? 각도 3개가 밝혀져 있을 때 변길이 구하는 건 좀 귀찮으니까. 그쵸? 자, 요렇게도 써드립니다. 근데 필수 공식은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차피 삼각형 넓이를 2배 하는 거라서 여기에 2분의 1이 없는 것 뿐이고 이 사각형의 넓이, 얘는 좀 중요한 공식이죠.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여기까지 하면 뭐냐면 마름모 넓이 구하는 공식이지. 맞지? 여기에다가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사인 세타를 곱해 주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각형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미 중3 때 배운 공식이야. 증명 한번? 안 해도 돼? 알았어. 여기까지가 다야, 얘들아. 알겠지? 근데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꼭 어떤 게 필요하냐면 원을 다루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이제 메모장으로 쭉 공간이 있죠. 뭐 뒷장에 쓰셔도 되고 그 개념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뒷장이 아마 없을 거야. 그 메모장에다가 다 쓸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원을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5가지인데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오늘로써 이제 원성질은 끝이야. 대신 애들아, 이런 건 안 하는 거야. 에이, 봐. 이런 건 안 하는 거야. 뭐, 내가 여기랑 여기가 왜 같은지, 이런 설명은 안 하는 거야. 그 다음 뭔가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내접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직각이다. 이런 설명은 안 하는 거야. 이거 외에 자주 쓰이는 뭔가를 하는 거야. 자, 총 5개예요. 자, 실전에서 쓰이는 거 위주로 다섯 개를 쓸 겁니다. 자, 총 크기가 얼마나 될지 먼저 보시고 쓰셔도 돼요. 제가 그 필기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예쁘게 써야 돼. 그래야 나중에 보고 싶지. 저기 민성이랑 승우랑 예쁘게 써야 돼. 그냥 개념 이름도 원으로 정리해왔어. 자, 첫 번째 내접 사각형이야. 원 하나 그리시고 내부에다가 사각형 하나 그리시면 돼. 자, 각 A랑 각 C를 더한 값이 각 B랑 각 D를 더한 값과 같고요. 사각형 내각 총합은 360도다 보니까 얘네들이 각각 180도가 되는 이런 성질. 이미 아시죠? 이번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사용을 해보셨었냐면은 노란색은 쓰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 여기가 세타야. 그럼 여기가 뭐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래가지고 사인은 A랑 C가 값이 같고 코사인은 A랑 C가 부호가 반대고 이런 것들은 이미 하셨어. 그지? 더 자주 나올 거란 얘기야. 자, 노란색은 안 쓰셔도 돼요. 자, 두 번째. 얘는 이제 1번보다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나오면 다 틀리는 자, 외접사각형입니다. 자, 원을 먼저 안에다 그리시고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시면 돼요.
외접사각형은 변성질이 있어. 내접사각형은 각성질이 있고. 자, 대변끼리 더한 값이 일정해. 그 이유는요, 제가 색깔로 써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색깔은 표시 안 해도 돼요. 자, 이 길이가 A에서 그린 접선의 길이로 같고요. 이 길이가 점 B에서 원에 뻗은 접선의 길이로 같고, 또 이 길이가 점 C에서 그린 원의 접선의 길이로 같고, 그다음 또 이 길이가 점 D에서 그린 원의 접선의 길이로 같거든. 그럼 좌변, 우변이 다 색깔 하나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길이가 같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냥 바로바로 다들 쓰시네? 뭐 써도 돼요. 다 내가 쓰고 나서 쓰셔도 되고, 내가 시간 충분히 줄게. 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자, 원이 있어? 오늘 원 컨디션이 좀 안 좋네. 원이 있어요? 원이 있어요. 그리고 접선이 하나 있어요. 접점이 있죠. 자, 접점을 지나는 현 두 개. 그래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어딜까? 이런 데겠지. 그쵸? 삼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그다음 각도 표현을 위해서 이 접선 위에다가 꼭지점을 하나씩 설정해 주시고요. 자, 여기 각이 같아. 기억나니 얘들아? 기억나? 기억나는 사람들은 내가 중2 때 수학 좀 친 거야. 너 괜찮아? 여기랑 여기 각이 같아요. 뭐 증명은 안 할 건데 BAT랑 BTD가 같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제는 꼭지점들이 잘 안 보여. ABT랑 ATC가 같아. 알겠죠? 같은 각을 찾아 놓으면 뭐 여기 사인이 밝혀진다? 그럼 여기 사인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이쪽 각으로 여기 사인을 살피면 뭐 이제 삼각형을 분석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 유명한 할선 정리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안 해놓고 가면은 맨날 틀리더라고. 원이 있어? 얘 이쁘다. 원 밖에 한 점이 있어요.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할선을 두 개 그려요. 원과의 교점들이 만들어지죠? A, B, C, D라고 줍니다. 제가 그린 지금 두 개의 선을 우리가 할선이라고 해. 원을 분할하는 선이라고 해서 할선인 거야. 할선 말고는 이제 접선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이 할선, 하나의 할선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을 이용한 선분 길이의 비율이 있거든. PA 곱하기 PB가 PC 곱하기 PD랑 같아요. 근데 가끔은 여러분 할선 하나를 지워놓고 할선 하나랑 접선 하나랑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면 할선에서 두 번 뻗잖아. 그 좌변 자체가 PA 곱하기 PB 이런 식으로. 근데 접점에서는 이렇게 한 번밖에 뻗을 수가 없잖아요.
요거 이제 PT 제곱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할선 정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가볍게 증명할 건데 이 증명은 안 쓰셔도 되는 거야. 내가 AD랑 BC를 만들어주면 이 각이 호 AC에 대한 원주각으로 같아요. 그 다음 각 P가 공통각으로서 PAD 삼각형이랑 PCB 삼각형이 AA 닮음이 돼. 그럼 PA에 대응 변이 PC, 그 다음에 PAD 삼각형의 PD에 대응 변이 PCB 삼각형의 PB. 그래서 얘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풀어내면 이제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실전에서 보조선을 그려서 닮음을 찾을 시간은 없죠. 맞죠? 만약 빨간색까지 포함해서 문제에 출제가 돼 있다면 닮음을 찾아서 풀어보실 수도 있으나 어쨌든 할선이 등장하면 빠르게 푸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5번째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재에도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 수능의 단골 출제 주제야. 오케이? 모의고사나 수능에 이미 몇 년 전부터 단골 출제 주제였다라는 건 이게 이제 내신으로 내려올 때가 됐죠. 이미 나온 학교도 있고요. 자, 제목은 호에 접하는 원입니다. 호에, 미안해. 근데 이제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이 호에 접하는 원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이게 증명은 되지 않지만, 그리고 배우지도 않지만 작도적 성질이라고 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야. 이건 내가 문장으로도 정리해 왔어. 어디다 써왔지? 괜찮아, 다 기억나니까. 원의 중심을 이은 선분의 연장선이 접점에 맺힌다라는 표현을 저는 쓰거든요. 접점에 맺힌다. 근데 이 맺힌다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 봐. 그래서 제가 접점과 만난다라고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도 쓰셔도 돼요. 그리고 그림 하나를 그려 드릴 건데 이 그림은 그냥 대표적인 그림인 거지 항상 이 그림이 나온다라는 건 아니야. 호에 접하는 원 그림은 되게 많아요. 일단 제가 좀 자주 본 그림을 좀 적어 드릴게요. 반원 하나를 그려 주시고요. 이 그림 좀 빡셉니다. 이 오른쪽 부분에 있는 어떤 반원 호에, 사분원 호에 접하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큰 반원의 중심, 내부에 있는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여기 두 원에 만나고 있는 한 점, 이걸 이제 접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얘네들이 한 직선상에 있어요. 여러분, 이 보조선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림 그리실 때 이 점 3개에 집중해서 그려야 돼. 알겠어? 이런 도형을 분석하시려면은, 애들아, 도형의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 이 보조선이 있으셔야 될 거야. 원중심을 이은 선의 연장선이 이렇게 접점에 맺혀요. 이거 말고도 그림 많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현 하나를 뻗어놓고 뭔가 이 부분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싹 그렸을 때 이 큰 원의 중심과 여기랑 이렇게 만나. 아이, 그림 똑같네. 뭐 이런 것도 있어. 여기에다가 봐봐. 호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원중심이랑 이 원중심을 이은 선분이 이 접점에 맺혀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걸 꼭 쓰셔야 될 거야. 증명은 제가 노란색으로 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증명도 없어요. 근데 이제 들어봐. 얘들아, 곡선 두 개가 한 접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 공통접선을 갖는다는 얘기야. 내가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 노란색 접선은 있잖아. 이 작은 원의 접선이자 큰 반원의 접선이에요. 알겠어? 근데 얘들아, 원의 접선은 어떤 성질이 있지? 접점에서 수선을 그리잖아? 접점에서 수선을 그리잖아? 그럼 그 수선이 어딜 지나? 원중심을 항상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 접선을 갖는다는 얘기는 공통 법선을 갖는다는 얘기고, 이 공통 법선은 당연히 두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이렇게 증명은 되는 거야. 작도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써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색깔로 된 거는 안 쓰셔도 되고요. 얘들아, 이게 다야. 뭐 여기 이제 기초적인 성질들 있지. 뭐 외심, 내심, 원주각, 중심각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좀 얹어지긴 하지만 좀 특이한 건 이게 답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안 써도 문제가 풀리긴 하지. 근데 우리 목표는 1등급이니까. 자, 다 쓰셨으면 이제 두 문제 정도만 풀어보고 여러분들 제가 쉬는 시간 드리고 한 명씩 부를게요. 왜 두려워해? 나오면 안 해.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주고. 진짜야. 이번 시험은 다 칭찬밖에 안 했어, 얘들아. 우리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군요. 물론 이제 저 방 이름은 진실의 방이긴 하지만 내가 뭐라고 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 자, 적으세요. 천천히 적으세요. 이쁘게 적으시면 돼. 일단 1033번 같은 경우에는 75도에 쫄지 마시고 두 각이 더해져서 120도니까 나머지 한 각도가 밝혀지는 거고요. 대변과 대각 하나가 세팅이 됐으니까 이제 나머지도 비율이 밝혀진 거지. 사인 120도, 아니 사인 60도분의 120은 바로 쓸게. 사인 45도분의 b겠죠? 자, 그럼 2분의 루트 2는 우변으로 올려주시고, 좌변으로.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은 우변으로 올려주시고, 양변에 2 곱해준 다음에 b 구하기 위해선 양변을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될 거야. 그 다음 루트 3을 유리화 해주시면 이 유리수 부분이 40이 되죠. 40 루트 6입니다. 요거 이제 오래 걸리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 1037번 전에 이거 잠깐만 한번 더 봐. 자,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얘들아.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방금 했던 게 이제 좀 고딩스러운 거고, 이 중딩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45도가 먹음직스러운 각이란 말이야. 이 75도는 아니고, 그치? 그래서 75도를 찢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가 이제 45도고, 이런 데가 30도야. 그럼 120을 루트 2로 나눠서 이런 길이들이 정해지거든요. 그쵸? 1대1대 루트 2나 1대 루트 3대 2는 잘 쓰셔야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여기가 또 특수직각삼각형으로서 1대 루트 3대 2가 된단 말이야. 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짧은 길이가 될 거고. 그죠? 여기다 2배 하면 이제 이 긴 길이가 될 거야. 옛날에 이제 이렇게 했던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근데 두 관점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1037번 보시겠어요? 자, 얘는 무려 솔루션을 3개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결론도 내드릴게. 자, 일단 이 삼각형은 여러분 삼각형이 완전 밝혀져 있는 애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지금 두 변의 길이랑 각이 어디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가 주어져 있죠. 끼인 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이제 sin A를 물어봤으니까 이 각을 찾아야 돼. 그럼 대변이 필요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나도 그렇게 하거든. 자, sin 45도랑 루트 5가 밝혀져 있단 말이야. 그럼 sin C는 밝힐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혹시 sin C가 특수각이라면 여기 있는 각도를 밝힐 수 있잖아. 그래서 이 sin 45도분의 루트 5는 sin C분의 루트 2다. 그래서 루트 5 sin C는 얘 올라가면은 2분의 2니까 1이죠. 그래서 sin C가 나오긴 나오지만 어때요? 특수각이 아니라서 이 각도 A가 몇인지는 알아낼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볼 건데, A를 결정하기 위해 A의 대변인 BC를 밝힐 거야. 자, 두 가지 방법을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는 자르는 거야. 어릴 때 했던 중등 기하처럼 45도는 이용하기 좋은 각이야, 나쁜 각이야? 좋은 각이니까 45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드시면요, 여기가 1, 1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루트 5에서 1을 피타고라스 써주시면 여기가 2 나와요. 그럼 BC 길이가 몇이죠? 3이야. 그럼 이제 sin A분의 BC는 sin 45도분의 루트 5를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루트 5 sin A는 2분의 3루트인 거니까 루트 5로 양변을 나눠서 그 다음에 루트 5를 위아래 곱해서 이렇게 유리화를 하실 수가 있지. 그럼 답은 뭐예요?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루션은요, 지금 최초에 뭐가 밝혀져 있냐면 두 변과 각 하나가 밝혀져 있어. 물론 끼인 각은 아니지. 끼인 각은 아니지. 그래도 SAS가 주어져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 주어져 있으면 뭐 쓸 수 있다 그랬어?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쵸? 근데 코사인 법칙은 여러분 변 3개랑 각 하나로 사용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각이 어디만 밝혀져 있니? 여기만 밝혀져 있죠. 그래서 이 각도가 주인공이 되는 코사인 법칙을 쓰셔야 돼. 자, BCX로 두고요. 갑니다. 얘 제곱으로 시작하는 거. 5는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찌꺼기 2개씩. 여기에 와야 되는 각도는 코사인 45도.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변에 대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런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긴 해. 근데 풀 수는 있지. 5 넘어오면 그래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가 x야. 그럼 나머지는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여러분 쉬운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쓰셔야 돼요. 자, 솔루션 2는 반드시 연습하셔야 되는 거고 솔루션 1 이렇게 자르는 것까지 연습이 돼 있어야 심화 문제를 풀 수 있어. 내 말 이해되니? 사인 코사인 법칙의 가장 좋은 공부법은 쉬운 도형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시는 거야. 사인 법칙도 쓰고 코사인 법칙도 쓰고 도형도 갈라보고.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 갖고 한 명씩 상담하죠. 49분까지 쉬세요.